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요일 저녁입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죠. 그쵸? 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 화이팅 합시다 하면서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목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 하면 또 주말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오늘은 좀 하늘바이오파마가 좀 많이 떨어졌죠. 4% 넘게 떨어졌는데 다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늘바이오파마의 심리가 이게 좀 무서운 게, 아니 사람들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떨어지면 또 살려고 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글쎄요.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투매도 하고 고점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이들 던지고 하는데, 지금 4만원 위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매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가끔 이제 그 신용을 쓰신 분들의 반대 매매가 좀 섞여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반대 매매가 섞여서 나올 때는 옳았구나 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들어왔고, 기관들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의 심리가 사실 요즘에 너무 주가의 변동폭이 오늘 마이너스 4%, 5% 가까이 떨어졌지만, 글쎄요, 이게 거래량도 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들 보유하고 있겠다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을 하겠다라는 느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하락이 저는 조금 반가운 하락이었던 게, 지금 제가 차트 설명은 많이 안 하지만 차트가 지금 너무 이쁘게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쌍봉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있거든요. 이 단기 쌍봉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쌍봉 보고 사람들이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좀 떨어져야 죄송합니다만 가격이 좀 떨어져야 제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멋있게 쌍봉을 딱 그리려고 연습 중이라서 사람들이 좀 던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3만여 주, 3만 8천여 주 파셨고, 기관 투자자들은 17,000여 주를 매도를 했고,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져갔고요. 오늘은 좀 사모펀드 물량들이 좀 나갔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약 3.8%, 오늘 기준으로 3.8%밖에 되지 않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3.8%는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3만원대 초반대, 3만원 초중반 때, 그때도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3.7%, 8% 뭐 이랬는데, 지금 42,900원, 오늘 NXT 종가로 42,900원인데 아직도 3.8%, 7%라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물론 갖고 있던 얘가 팔았고 팔았던 얘가 사고 했었겠지만,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금 매집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는 3만원 초중반에서 4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러면 누군가는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기관일지 개인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에 이게 개인들이라면 지금 희대 사건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아직 들고 있다는 게, 사실 물렸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이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NH투자증권 앱을 쓰시는 분들은, 전 이제 NH투자증권 나무 앱을 쓰는데, 그 NH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NH투자증권을 쓰시는 분들의 하늘바이오파마 투자자 수랑, 평균 매입 단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수익 투자자 비율이 84.9%예요. 그러니까 종가 45,000원 종가 기준으로 손실 투자자 비율이 15%고, 수익 투자자 비율이 84%나 되는데 사람들이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만 6,513명이라는 건데, 이 나무 어플을 쓰는 사람들, 다른 키움이나 미래에셋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한국투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나무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다들 이 정도 표본이면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마 좀 주주 평균 단가가 한 3만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쯤에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3만원대 후반이면 45,000원이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수준인데 아직도 안 팔고 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이 회사 좀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물량을 꽉 잡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물량이 안 풀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져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펀더멘털이 좋아지잖아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를 막 올려놔야 돼요. 주가를 막 올려놔야 물량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꽉 잠겨버리면 현재 가격에서 안 나오고 주가 막 5만원, 6만원까지 막 올려놔야 사람들이 물량을 막 쏟아내고요. 그러면 그런 물량들을 먹으면서 지분을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TD 임상이 성공을 하고, 상업화를 하게 된다면 당장에 2027년부터 이제 상업화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1년 정도 남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2027년도부터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 바뀌고요. 현금 흐름 개선이 나오고 펀더멘털 개선이 분명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의 가치보다는 더 지분을 더 획득을 해야 본인들도 기업 가치의 상승을 꾸준히 노릴 수 있고, 문제는 내년 2026년이 아닌 내후년 2027년부터는 중요한 데이터 결과들이 특히 그레이브스병 결과들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그 전에 2026년부터 이제 물량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량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개인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렇게 크게 최근에 매집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집했던 것도 많이 팔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이나 기관 지분이 많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개인들이 지금 3만원 중반대 들고 있는데 4만원대까지 올라왔음에도 개인이 안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물량들이 만약에 5만원, 6만원 가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더 발전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무슨 ETF 자금이든 펀드 자금이든 아니면 그 기관 자체적인 운용 자금이든 한올바이오파마의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5만원, 6만원 가도 물량이 안 나오면 7만원, 8만원으로 올려놔야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낮고 기관 지분도 너무 낮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라서 장기적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직 물량 매집을 못했는데 주가는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야 되니까,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알게 될 테니까 사야 되니까 물량 매집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는데도 개인 지분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올을 3만원, 4만원대 사서 5만원, 6만원에 팔라고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나는 10만원까지 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한올 10만원 간다는 생각으로 많아지고 물량을 안 팔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더 물량을 매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가를 많이 올리고 나서 그때 가격에 튀어나오는 물량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가는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생긴다. 그게 도대체 언제냐?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느 증권사에서도 엄민용 연구위원님 아니고서야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신한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하나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이나 실명 아무튼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 탑픽을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뭐 한미약품이다, ABL 바이오다, 리가켄 바이오다, 뭐 알테오젠이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저런 대형 제약사, 호재들이 많이 터진 제약사들을 다 탑픽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올릭스도 그렇고요. 뭐 아무튼 D&D 파마텍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대형 제약사들이거나 아니면 호재가 터진 대형 전세계 빅바이오텍들과 계약을 맺은 그런 제약사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탑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좋다, 한올바이오파마 멀리 갈 거다, 나중에 그레이브스병까지 터지면 뭐 몇십 배 갈 거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왜 아직도 증권사분들은 탑픽으로 아무도 내놓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찌됐든 직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런 뭔가 리스크가 있는 회사를 탑픽으로 내놓기에는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고요. 만약에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리스크를 애널리스트 분 본인이 다 떠안아야 되니까. 솔직히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 최근에 TED 성공할 것 같다.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상업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2.2조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레포트를 쓰셨잖아요. 이거 상당히 큰 결단을 내리고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은 거의 그렇게 못 써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화살을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탑픽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직 소식이 안 터져서 그렇다. 제가 뭐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예측을 좀 해보건데 만약에 TED 12월 11일 인베스터데이 때 로이반트가 TED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거나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마 한올바이오파마 탑픽으로 올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그때부터는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지겠죠. 뭐 기업 가치 급상승이 예상된다. 뭐 내년 뭐 이상 파이프라인 이상인 뭐 CLE 로푸스 같은 것도 임상 데이터 발표가 기대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내년에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오픈 라벨이기도 하지만 류마티스는 아무튼 뭐 안구 건조증 치료제도 뭐 지금 기대를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내년에 발표를 할 거고 뭐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HL192 파킨슨병 치료제도 지금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부터 뭐 임상을 들어가네 만에 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점점 부각을 시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탑픽으로 내세우려면 레포트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탑픽인지 왜 이유를 다 써야 되고 아마 많은 투자사들에서 탑픽으로 주장을 하는 레포트들이 이제 점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은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애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만큼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도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올리기도 하고 만약에 상업화까지 진행하면 최대 2.2조 원의 추가 시가총액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쓰신 거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훨씬 리스크를 안고 갔는데 확신이 그만큼 있으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제가 뭐 50배, 100배 간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면 증권사에서 다 리포트도 내고 탑픽도 하고 해야지 왜 안 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제가 만약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여도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탑픽 안 합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고 뚜렷한 정황도 없고 뭔가 로이반트가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탑픽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당하게 좀 더 자신감 있게 탑픽으로 내세울 수가 있죠. 주변에서 다 끄덕일 테니까요. 탑픽 맞지 저거 탑픽 맞지 하면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밥줄이거든요. 애널리스트라는 업무 자체가. 그리고 잘못하면은 만약에 큰 손해를 끼치면 이 애널리스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쓴 보고서에 질이 아무리 좋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직장 생활의 섭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건 순순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만약에 오해가 생길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애널리스트 분들 다들 고생하시고 아는데 저보다 더 실력 있고 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저 같아도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됐으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탑픽은 안 합니다. 계약 터지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리가캠, ABL, 알테오젠 등등 대형 제약사들의 탑픽인 이유가 그런 것들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약사들이 또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만약에 TED 상업화 결과 발표를 하면 시가총액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탑픽을 하든지 아니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소문이 많이 나겠죠. 아무튼 지금과 그런 미래, 제가 좀 민망한 건 50배 100배 간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 빼고는 뭐 그렇게 리포트를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뭐 인기 있지도 않고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구간이 또 온 거예요. 제가 2만원대 3만원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TED 임상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상업화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지금 안 사는 거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지금 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3만원 초반 중반에서 4만원 초반 중반까지 올라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물량 매집을 못했단 말이에요. 많이. 왜 그때 3만원 중반 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냐? 이게 상업화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M&A 이슈가 터지면서, 그리고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위원님의 레포트가 TED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굳이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여기서 물량 매집을 이 가격에 더 해서 나중에 지금 하이리스크를 치고 나중에 크게 먹겠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발표 나고 사도 늦지 않아 라는 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3만원일 때 이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5만원 된 거랑 4만원일 때 이러다가 빵 터져서 6만원 된 거랑은 저 밑에 2만원 3만원부터 산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하이리스크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2,900원이라는 종가를 오늘 형성을 했지만 지금도 하이리스크 구간이어서 하이리턴 구간도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조금 난 안전하게 투자할래, 상업화하는 거 발표도 듣고 그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진 가격대 사서 조금 덜 먹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열심히 모으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TED 성공할 거고 나는 상업화 할 거라고 봐서 내 판단 하에 매수를 한 거야 라고, 난 기다릴 거야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TED의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또는 TED 성공,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돼서 올라온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기대감 반영이 끝났냐? 만약에 TED 상업화하면, 성공하고 상업화하면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TED 성공, 상업화 한다면 세론이 나오느냐? 이제 사람들이 뉴스에 팔아라 다 던지느냐? 매도세가 셀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사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서 모아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성공된 것처럼, 상업화 될 것처럼 막 올려놨어요. 그러면 땅 터지고 나면 뉴스 소멸하고 차익 실현 물량하고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사서 모아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롱 홀드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3만원, 4만원 중반을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매집을 한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네, 누적률이 그래요. 누적률이.
그래서 보시면 기관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난 물량인 것 같고요. 외국인은 3만원일 때랑 4만원일 때랑 오히려 4만원일 때가 더 적은 것 같아요, 물량이. 기관은 3만원일 때보다 4만원일 때 조금 더 매집을 한 것 같고, 아무튼 그 정도 상황인데, 과연 이게 세론이 나올까요? 아니,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놨어야, 물량 매집도 많이 했어야 발표가 땅 터지면 세론이 나오죠. 만약에 12월 11일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서 그 기대감까지 반영한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랐다. 지금 이 42,900원이 아니라 뭐 5만원 초과하고 6만원 막 이렇게까지 올랐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다 사들여서 올려놨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뉴스 터지면 더 갈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업 가치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발표하기 전부터 12월 11일까지 지금 뭐 한 3주 남았죠? 3주 좀 더 남았네요. 한 달 정도,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아무튼 12월 11일까지 시가총액이 김민정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뭐 3조 5천억, 막 4조 이렇게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7만원, 8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3조 5천억이면 한 9만원 될 수도 있겠네. 8만원? 8만원 정도 되면 한 4조 좀 넘을 것 같고요. 한 7만원 정도 되면은 3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네요. 3조 5천억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발표되기도 전에 뭐 6만원, 7만원, 8만원 수준까지 막 갔다. 그렇게 치면 그 외국인 기관들이 다 사서 들어 올렸다. 만약에 그 정도 갈 거면 개인의 힘으로 좀 힘들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가격이 이미 들어도 올려놨다. 그러면 이거 TED 상업화 해도 이거 세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놓은 상황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12월 11일까지 4만원 중반을 막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TED 상업화 딱 소식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세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급등이 시작에 연속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상업화 진짜 하네? 사야겠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물량 매집이 막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쌍봉 좋죠. 쌍봉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막 팔고 싶죠.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쌍봉 터졌다. 이거 하락의 신호입니다. 다음 저항선 4만원이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35,000원, 지지선인가요? 지지선 4만원이고요. 그 다음 지지선, 그 4만원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든지, 그 다음 지지선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원 때 차익 실현 하시든지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지지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한번 결정하세요 라고 차트 분석가 분들이나 뭐 차트 조금만 선 그으시는 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투자 철학이 우리 지금 3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3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판다? 2조 원에 사서, 그러니까 1조 5천억, 시가총액 1조 5천억에 사서 4조 원에 판다. 이거는 뭐 2배 많이 먹었네 할 수도 있습니다. 2배 많이 먹었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10배, 20배 갈 종목을 2배 먹고 많이 먹었네 하고 나중에 5년 뒤에 딱 봤더니 얘가 20배가 가 있네.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트리거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만으로도 마켓시어를 70%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미리 시장을 선점을 하고 70%의 마켓시어를 가져간다고 치면 그때부터 이미 시가총액은 10조 원 이상, 2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에 사서 전 8만 원에 팔라고 사는 거 아닙니다. 8만 원쯤 되면은 TED 상업화 이제 막 시작해서 매출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쯤 2028년, 9년쯤의 가치가 8만 원일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2028년, 9년쯤에는 미래의 가치, IMV-140 2번의 가치까지 땡겨와서 주가가 8만 원에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상업화의 가치는 지금 만약에 상업화한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2027년부터
2028년 뭐 이때부터 이제 상업화가 시작이 되니까 2026년부터는 미리 그 가치를 다 반영을 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매출까지는 아니어도 점차 매출이 올라갈 거여도 약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4조 원 정도까지는 미리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주가가 뭐 한 8만 원이 좀 안 되거나 7만 원 후반 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쯤까지는 이제 TED 상업화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2026년에 이제 하반기쯤에 루푸스랑 뭐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이랑 이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 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는 최근에 나온 CLE 환자들 한 2-3명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일부 환자의 데이터를 미리 공개했을 때 로이반트가. 그때 긍정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최초였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 텐데, 뭐 8월, 9월쯤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로이반트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쯤 내년 하반기 것까지 미리 기대감을 반영을 하기에는 조금 빠를 것 같고, 아마 하반기 데이터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하면 10만 원도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하반기에 얘네 류마티스도 나오고 루푸스도 나와. 그러니까 기대감 미리 좀 반영할게 하면 1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만 원에 팔라고? 이거를 3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라고? 저는 그렇게는 안 팝니다. 예, 너무 싸고요. 예, 8만 원도 물론 지금 8만 원 가면 비싸죠. 상업화도 안 했는데 무슨 8만 원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화 하면 이제 7, 8만 원이 정당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뭐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가치는 그 8만 원, 시가총액 8만 원에 일부는 반영돼 있을지 몰라도 그 신약 성공에 대한 실체가 반영돼 있지는 않은 가격이다라고 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내년부터 데이터가 더 풍년이기 때문에 이거 순간 단기간에 8만 원 갔다 그래서 좀 많이 갔네. TED 다 상업화 반영됐네. 오케이, 좀 팔아야자고 팔고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죠. 예. 잘 파신 분들은 꼭대기에서 파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조정이 8만 원도 됐다가 5만 원도 됐다가 6만 원도 됐다가 7만 원도 됐다가 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갈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시계열에 따른 차이입니다. 나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1년만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8만 원이 비싼 가격일 수 있고요. 나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2년 가지고 갈 거야 하는 분들은 10만 원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고요. 나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3년 가지고 갈 거야 하는 분들은 20만 원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고요. 나는 10년간 안 팔아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고요. 뭐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아무튼 저는 3만 원이 되든 4만 원이 되든 5만 원이 되든 주식 수를 천천히 늘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3만 원대, 뭐 2만 원대부터 해서 3만 원대, 4만 원대 지금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월급쟁이라서 월급 좀 들어와서 뭐 몇 주밖에 못 사는데, 투자금 전 분산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만 다 살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사봤자 몇 주 정도 사는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평단가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요. 예, 뭐 주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얼마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몇만 주만 이렇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싸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4만 원일 때 2개 샀던 거를 8만 원일 때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평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높은 가격에 대량 매집을 하지 않는 이상 평단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더라도. 아무튼 그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조금씩 많이 모아 나갈 거고요. 커피값 아껴서 사고, 예를 들어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값 아끼면 좀 서러우니까, 아무튼 커피값, 음료값 아껴서 좀 사고 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만약에 계좌에 2,000원, 3,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소수점 투자로 한올바이오 파마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참 갑자기 좀 슬프네요. 아무튼
저는 주식수 늘리기가 지금 목적입니다. 평단이고 뭐고 모르겠고요. 지금 4만원대, 3만원대, 뭐 비싸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5만원대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주식수 늘려가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시계열마다 주가가 싸냐 비싸냐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본인들의 투자 판단 하에 저는 지금 유튜버 넋구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이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했고 지금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마켓 타이밍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만원 되면 사야지 4만원 되면 사야지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어차피 저는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잘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 장담은 못합니다. 투자라는 세계가 100% 장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제 확신대로 가주진 않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게 꼭 주가로 이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겸손해져야 되고 꾸준히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지금 아주 제가 봤을 땐 차트가 너무 예뻐요. 지금 딱 쌍봉을 그린 게 하락에 대한 시그널, 다시 3만원으로 내려올 것 같은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또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미스터마켓이 살짝 싸지면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언제든지 떨어져라 내가 사주겠다 하는 분위기로밖에 안 보여서 사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는 것들은 사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들인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판 거는 또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했기 때문에 단타성 물량들 좀 빠진 것 같고 신용 미수 쓰신 분들 물량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런 악성 물량들은 좀 빠져줘야 되고요. 건강한 조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조정기에는 주식 수를 늘리기에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조정이 12월 11일까지 4만원 초반대 유지하면서 좀 길게 질질 끌어서 지루한 투자자들이 좀 나가고 단타 투자자들도 나가고 진정한 장기 투자자분들만 좀 남아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멀리 가는데 물량을 하나도 안 던질 수 있도록 한올바이오파마가 멀리 가는데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남아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깊게 해서 사람들이 좀 신용미수 물량 사람들의 불안감도 좀 조성도 하고 매도 물량도 막 나오고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감에 또 던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시는 분들은 이제 누가 얼마 정도의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얼마 정도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얼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하락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견디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또 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올라야 제맛이지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왕 사는 거 좀 싸게 샀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급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내일 새벽인가요? 이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만약에 AI 쪽으로 좀 수급이 기울면 바이오 쪽이 좀 빠질 수 있고요. 만약에 AI가 좀 하락장이 깊다 하면 그 수급들이 바이오로도 몰릴 수도 있고 뭐 하는 상황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뭐 AI가 빠지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좀 덜 빠지는 이유는 특히나 이뮤노반트는 덜 빠지는 게 외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라는 얘가 기대감이 12월 11일까지 남아있어서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주가가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특성상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식 시장의 심리에 따라 또 움직이거든요.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미국장 많이 빠졌어. 그래, 우리 장도 빠지겠네. 하늘바이오 파마 팔아야겠다. 뭐 이렇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미국 장이 빠졌네? 우리 장도 빠지겠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이 빠질 것 같네? 하늘바이오 파마를 팔아야지. 이게 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이 빠지는 거랑 하늘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가 빠지는 거랑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4.98%가 빠졌으면 약, 2,250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 날아갔나요? 400억? 아니다. 2205%니까 1000억.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날아갔어요.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날아갔나요? 500억? 1000억? 아무튼 그 정도가 날아갔는데 어제의 한올과 오늘의 한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날아갔다. 한올이 1000억 원만큼의 기업가치 하락된 이슈가 오늘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하늘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이 빠져서 빠지고 시장이 올라서 오르고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시장 가치,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휘둘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 종목을 팔아 제끼는 거는 사실 언젠간 뜯어 고쳐야 할 습관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나라 장은 이뮤노반트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뮤노반트는 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덜한데, 기대감이 아직 12월 11일까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늘바이오파마는 우리나라 국장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 많이 휘둘린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내가 따라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는 글쎄요. 그건 이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아마 조금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면 본인만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투자 철학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을 좀 봐야겠는데 이뮤노반트가 좀 오를 때가 되긴 했어요. 지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조정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떨어질 기미는 잘 안 보여요. 아무튼 뭐 기대감이 12월 11일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그런지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죠. 악성 물량들 나가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좀 가지면서 오늘 밤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난번에, 이거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그거 답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가나다님께서 질문을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바이오헤이븐 주가 급등, 한올바이오파마의 악재냐? 이건 관련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지금 주가 급등은 바이오헤이븐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HL192가 BBB 투과의 난제를 해결했다. 이건 아닙니다. BBB 투과는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약물이 뚫고 들어가는 건데, HL192는 신경 세포를 감싸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BBB, ABL 바이오랑 연결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HL192가, 기술 수출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HL192가 기술 수출 청원참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기술 수출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있죠. 예, 로이반트가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미 파트너사기 때문에 로이반트가 가져갈 수는 있는데, 확실히 임상 이상에서 데이터 증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로이반트가 TED 상업화를 하고, 현금 흐름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더 로열티를 수령하면서 더 좋아진다면, 한올바이오 파마가 직접, 임상 3상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중요 파이프라인 하나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고요. 다른 분들, 김땡년님께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올과 같은 약물을 임상하고 있던데 비교평가. 에이프릴 바이오랑 한올은 같은 약물은 아니고요. 다른 약물인데 같은 질환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임상 1상 단계를 밟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약 한 2, 3주 정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1월 달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두 달 안에 한올바이오팝은 임상 3상 발표가 나오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임상 1상을 지나가고 있어서 시계열의 차이가 길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경쟁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 와 이거 위험하네 라고 볼 정도의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영상은 다 감사합니다라는 영상이시고, 영상 시간 때문에 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영상 시간은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하겠습니다. 네, 저의 의견을 대변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알아서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특히 좋아요 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도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약간의 보답 아니면 소규모의 응원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땡스를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니까 꼭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